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몸 부서져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내주고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삼시세끼 밥까지 지어가며 살았지요. 하지만 내 아들은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첫사랑이 다시 찾아왔고 그 사람은 그때 그 시절처럼 늘 한결같이 날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아들이 엄마,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엄청 부자라며? 잘 구슬려서 내 사업 자금 좀 당겨와봐.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에게 평생을 헌신하다니 내가 미쳤지. 내 인생에 아들은 없는 걸로 하겠다. 모든 걸 바친 아들이지만 마지막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사연. 지금 당신의 속풀이 극장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자식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지요. 넉넉하지 못한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만은 잘 키워보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젊을 때부터 고된 길이었어요. 30도 되기 전에 남편을 간암으로 떠나보내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지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고 어린 태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일, 청소일, 건설 현장 잡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란 없었고 손에 물 마를 날도 없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며 평생을 모아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하지만 내겐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이었죠. 우리 아들 태수는 올해 40을 넘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했어요. 뭐든 잘 배우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아이였지요.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위로하며 도와주었죠. 어릴 때부터 나는 태수에게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었어요.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태수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커가면서 점점 더 큰 꿈을 꾸더군요. 언젠가부터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대궐같이 큰 집 사줄게. 나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지만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기특해. 태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한박 웃음이 나곤 했죠. 그런데 이렇게 기특하고 나의 전부인 태수가 자라며 항상 모범적인 아이였던 건 아니었어요. 내 눈엔 영특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성장하면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와 싸우다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태수가 다른 아이를 심하게 밀었다고 했고 나는 그런 태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정말로 내가 그랬니? 엄마, 걔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어. 난 그냥 내 기분 나쁜 거 말한 것뿐이야.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께 들켜 학교에 불려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태수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엄마가 죽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리겠어. 내 절규에 태수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좀 더 성실해졌고 결국 무사히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내가 태수를 너무 감싸고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절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어. 투자만 하면 대박이야. 나한테 돈 좀 보태줘.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가진 건 그 아파트 한 채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다고 말하는데 어미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태수야. 엄마에겐 이제 이 집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아들에게 건넸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태수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선배 형에게 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경험이 없는 태수는 형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에 혹했고 초기 투자금 전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형은 돈만 챙긴 뒤 종적을 감췄어요.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빚만 남았습니다. 태수 명의로 된 대출과 계약들이 꼬리를 물었고 결국 태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어요.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단칸방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도 태수밥을 해주고 있더군요. 삼시세끼를 챙겨주면서도 아직도 내 아들이니까 배는 골치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날도 밥을 차렸어요. 변변한 반찬도 없이 겨우 국 하나, 김치 하나 놓고 말이죠. 태수가 젓가락을 들더니 김치를 몇 번 뒤적이더군요.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가진 게 이제 이것밖에 없어.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니? 태수는 대꾸 없이 국을 한술 뜨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또 그 소리야? 나도 힘들다고.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내가 가진 걸 다 내 손에 쥐어줬잖아. 그런데 넌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 순간 태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홧김에 숟가락을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됐어. 더는 못 듣겠어. 그렇게 말한 태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남은 밥상을 바라보았어요. 식탁 위에 남은 국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집어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웠어요. 문득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조용히 국그릇을 들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밥을 차려야겠지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으니 식당 일을 함께 하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환갑 기념으로 애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내가 빠지는 날 언니가 대신 가줄 수 있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환갑 기념 여행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내 환갑에 뭐 했더라 생각해보니 그날도 태수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식당 일을 했었죠. 환갑이라며 꽃다발 하나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그제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삶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이 올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 없이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 태수를 위해 밥을 지으며 지나간 날들을 곱씹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밥솥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쌀밥 냄새를 맡아도 이젠 예전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갑 기념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없는 동안 빈자리를 채워줘서 너무 고마웠다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겁니다. 언니, 나 진짜 언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엔 내가 모실게. 오늘은 언니가 주인공이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는 것, 그것도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사실이 낯설고 조금은 민망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식당은 생각보다 근사한 곳이었고 저는 괜히 허름한 옷차림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2살 터울의 오빠였죠. 동네 골목에서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멱도 감으며 자랐던 사이. 저를 조용히 챙겨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사반대했고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순간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눴고 동생이 자리를 비운 틈에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안부 전화를 하고 문자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 곁을 떠났고 하루하루가 공허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고 제 자신은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저와 헤어진 후 부모님의 반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일하고 모아 자식 2을 잘 키워냈고요. 지금은 크지는 않지만 남은 여생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상가 건물 2채를 갖고 있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을 이어갔고 가끔은 만나 차를 마시며 웃음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 제 안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봄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우리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장난치며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너 옛날에 물가에서 자빠져서 옷 다 젖었던 거. 그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하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오빠가 수건 가져다 줬잖아. 너한테는 항상 창피했던 기억만 남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웃고 또 웃으며 지나간 시절을 되새겼습니다. 그날의 공기, 향기, 따뜻한 햇살까지도 그 시절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그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네가 좋아하는 거 아직도 잊지 않았어. 그가 데려간 식당은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묵은지찜을 잘하는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제 입맛을 흘려보낼 법도 했는데 그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이걸 기억해? 너 어릴 때부터 이거 먹을 때면
행복한 얼굴로 밥 2공기 뚝딱 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니? 그날 저녁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고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말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제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편안하도록 항상 자리를 먼저 배려해주고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고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끝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칸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낡은 현관, 벗겨진 페인트, 집 앞에 쌓인 이삿짐 박스들. 그 앞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좋다. 우리 둘 다 혼자야. 남 눈치 볼 나이도 아니고 더는 망설일 이유도 없잖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니? 하루라도 기쁘게 살아보고 싶어. 너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가슴이 찢어져. 제발 나랑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주면 안 되겠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칠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아담한 집에서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을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요. 태수에게는 미안했지만 아이는 아직 갈 곳이 마땅치 않기에 살던 단칸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태수의 거처로 남겨두고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따뜻한 집에서 오랜만에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그 사람과 매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내다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날이 좋으면 가까운 공원까지 팔짱을 끼고 걸어 나갔습니다. 한낮의 햇살에 눈을 찌푸리면서도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어찌나 좋던지요. 그 사람이 손등에 묻은 꽃잎을 털어주며 웃는 모습에 괜스레 제 얼굴도 붉어지곤 했습니다. 당신 예전엔 이렇게 잘 웃는 사람 아니었는데. 그때는 여유가 없었지. 지금은 참 좋아.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 이따금 손끝이 닿기라도 하면 설레는 마음에 괜히 온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주름 깊은 두 얼굴이 마주보며 웃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마치 늦은 봄처럼 따스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평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무심한 듯 툭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엄마 뭐해? 나 밥 좀 해줘. 배고파 죽겠어. 순간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그 아이가 끼니를 거르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며 불고기며 좋아하던 전이며 나물이며 정성껏 준비해서 들고 갔지요.
태수야, 많이 먹어라. 엄마가 네 생각나서 어젯밤부터 재워뒀다. 그러면 아이는 슥 눈을 피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뭐 잘 먹을게. 그 모습조차도 가슴 한켠이 짠했습니다. 한때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주던 아이가 이제는 생기 없는 눈으로 겨우 밥을 받아먹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지요. 함께 사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제가 반찬 싸러 바삐 움직일 때면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화분을 닦아주고 했습니다. 나한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안 좋아하겠지. 제가 말하자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눈치 보지 말어. 내가 뭐라 하겠어. 당신 아들인걸. 그래도 너무 끌려다니지는 마. 그 녀석도 독립해야지. 그 사람은 말끝마다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었죠. 태수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걸더군요.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 생겼어. 이번엔 진짜 확실해.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어. 엄마, 조금만 도와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태수야, 그 말 엄마가 몇 번 들은 줄 아니?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지만 엄마 이젠 진짜 해줄 게 없다. 알지? 아파트 팔아서 너한테 돈 해줬던 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식당 일 다니면서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라도 좀 써봐. 이번엔 진짜야.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그게 태수야. 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하루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그걸로 월세 내고 겨우겨우 사는 거야. 내 빚 조금씩 갚는 데에도 다 들어갔고 이제는 정말 엄마도 벅차다. 하지만 태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가 부족해? 남자친구 생겨서 잘 살고 있잖아. 나도 좀 같이 잘 살자고. 그 사람이 상가 건물도 있다며. 말 좀 해봐. 돈 좀 빌려달라 그래.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수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그 사람이랑 나는 겨우 늙어서 마음 기댈 사람 만난 거야. 너한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분한테 손 벌리라니.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선택들, 희생이라 믿었던 시간들, 그 끝에서 돌아온 건 이기적인 아들의 요구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곱게 키웠지. 내가 힘든 꼴 당할까봐 늘 먼저 걱정하고 감쌌지. 내가 울면 내가 더 울었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대신 아팠지. 그런데 그렇게 키운 게 결국 널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말다툼은 점점 커졌습니다. 태수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방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은 뒤집어졌고 반찬통은 바닥에 굴렀습니다. 의자는 부서졌고 싱크대 문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태수야. 엄마, 더는 안 되겠다. 너랑 나 이제 여기까지 하자. 엄마는 너한테 다 해줬어. 더는 못해. 그리고 안 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단칸방을 나왔습니다. 부서진 밥상과 어질러진 방, 그리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아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함께 사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소파에 주저앉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그런데 이 녀석은 엄마가 뭘 버리고 살았는지를 몰라줘. 아픈 게 아니라 태수를 위해 살았던 내 삶이 전부 다 부정당했어.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쉬어. 이 집에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우리 둘이면 충분해. 더는 소갈이 하지 말어. 그 말을 듣는데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보다는 놓아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놈과 연을 끊기로 말이죠. 지나온 제 희생의 세월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더는 끌려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살 겁니다. 남은 생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의 이야기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사연 속의 주인공입니다. 속풀이 극장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풀이 극장에서 시원하게 보고 듣고 풀고 가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답답한 당신 마음속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이웃들의 사연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극장이었습니다.